봅시다. 자, 302쪽. 자, 내용 시작합시다. 자, 302쪽에 보시면, 자, 이제 진짜 제대로, 자, 뭐 할 거냐면, 자,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제목은, 자, 세포막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자, 여러분. 자, 여기 일단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 일부를 디바이데스 이거 쓰면 안 되죠? 디바이데스. 자, 얘를 확대를 했어. 아까 세포막 성분은 뭘로 돼 있다 그랬죠? 세포막 성분은 뭘로 돼 있다 그랬죠? 인지질. 그래서 요 인지질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성냥개비처럼 이렇게 자, 머리에 꼬리 2개 붙어 있는 게 이게 자, 인지질이야. 그래서 요 세포막을 봐봐 확대하면 여기 있는 요 인지질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어. 여러 개가 이렇게 자 배치되어 있는데 웃긴 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를 마주보고 있을까? 꼬리를 마주보고 있을까? 꼬리를 마주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마주보고 머리는 반대로 돌아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가 중요한데 왜? 자, 일단은 머리 부분은 자, 머리 부분은 자, 물을 좀 좋아해. 물하고 친해. 그래서 요 머리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친수성 머리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꼬리 부분은 물을 별로 안 좋아해. 물을 안 좋아한다는 걸 뭐라 부를 거냐면 그렇지. 소수성 꼬리.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봐. 자, 세포막은 인지질이 자, 한 층이냐 두 층이냐? 두 층이죠? 보고 있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세포막은 자,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인지질 자,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냐? 그 다음 자, 이 인지질 이중층을 기준으로 요쪽이 세포 안쪽이고 요쪽이 세포 바깥쪽이야. 우리 세포 주변에는 물이 엄청 많아. 물 많은 쪽으로 머리가 배치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 자, 세포막은 자, 주된 기능이 뭐였냐면 필요한 물질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 내보낸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덩치가 큰 애들은 자, 덩치가 큰 애들 왜? 좀 나누죠? 네? 좀 나누죠? 알았어. 자, 덩치가 큰 애들은요 여기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덩치가 큰 애들은 약간의 가공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자 박혀 있냐면 흔히 말하는 자,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요 막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막단백질을 타고 물질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 이해되니? 다시 한번. 자, 세포막은 자,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면서 필요한 물질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 내보내는 거야. 근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직접 이동하는 게 있고 여기 있는 막단백질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덩치가 큰 애들은 여기 막단백질 타고 이동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하고 세포막은 자,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막단백질로 자,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물질의 이동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할게. 그냥 교과적 내용만 알아도 되게 어려운 거야. 자, 간다. 자,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방구를 뿡 꼈어. 수업 시간 방구 잘 끼는 안 끼는 선생님들? 껴요. 끼니다. 소리 나 안 나? 안 나요. 안 나. 끼면 얼마나 쪽팔리냐.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이 방구 낄 때는 이런 거였죠. 너희 새끼! 막 이럴 때 거의 99%예요. 계속 한 10분 동안 이렇게 참아. 방구에서 막 나올 때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소리 날 것 같아. 그때 나 진짜 이러면서 쓱 배출을 하는 거야. 알았지? 아니면 야 알아볼라 이럴 때 주로 가스 붙여. 아무튼 내가 방금 뿜겼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방구 분자들이 모여 있다가 얘들이 방구 분자들이 없는 곳으로 퍼져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 그래서 자 물질도 마찬가지야. 물질도 확산을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거. 확산은 간다. 스스로 간다. OX. X O 뭐야? 뭐. 확산이라는 거는 내가 방귀 다음에 워워 이렇게 불러가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퍼져갑니다. 대신 농도가 높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퍼져가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자 물질의 이동 과정에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 확산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았습니까? 확산은 뭡니까? 라고 하면 농도가 높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퍼져가는데 이때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에너지를 안 쓴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주로 ATP라는 거거든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냥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 표현 이해됐냐? 확산이 뭡니까? 정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스스로 퍼져가는 현상. 이게 확산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세포막을 기준으로 확산을 얘기할 때는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세포막을 기준으로 확산은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여기 인지질 이중층으로 그냥 일반적인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단순 확산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단순 확산.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막단백질을 타고 물질을 이동하는 걸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촉진 확산. 단어 이해되겠니? 단어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 단순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인지질 자 이중층을 타고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게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자 막단백질을 자, 통해서 자,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또 얘기지만 확산이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가는 거야. 쌤이 지금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건데 원래 하나로 그려도 되는데 좀 비교하려고 쌤이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 표현을 합시다. 자 x축은 뭐냐면 농도 차이예요. x축은 농도 차이. x축 다시 한번 자 농도 차이. 자 y축은 뭐냐면 확산 속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도는 velocity 약자의 v를 쓰죠. 그렇죠? 확산 속도 자 v라고 칩니다. 자, 보세요. 자 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면 확산 잘 돼 안 돼? 내가 방구를 꼈는데 이 새끼들 다 방구 꼈어. 그러면 확산 잘 돼 안 돼? 돼요. 잘 안 돼. 왜요? 농도 차이가 많이 나야지 확산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농도 차이가 없을 때는 확산 속도가 별로 안 된다는 거 이해되냐? 그 반대로 농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지는 거 이거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야 비례. 그래서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진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 단순 확산이라는 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확산이 잘 되는 과정을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 주로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덩치가 작은 애들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 안을 쏙쏙쏙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자 촉진 확산을 잡으세요.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 덩치가 크니까 여기 빠져나가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게다가 세포막에 막단백질이 거의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야.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막단백질이 만약에 10개 있다 칠게요. 그럼 그래서 10개 통로가 있는 거야. 그럼 농도 차이가 적을 때는 통로를 한 개 이용해. 좀 농도 차가 커지면 2개, 3개, 4개, 최대 몇 개까지 이용 가능해요? 무한대. 다셔. 내 얘기 좀 듣고 있니? 6개요. 다셔. 자, 봐봐.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자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10개가 있다 치자. 인지질 이중층은 통로가 거의 무한대야.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활성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한데 막단백질은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편의상 10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농도 차가 나면 날수록 하나 이용해, 2개 이용해, 3개, 4개, 최대 몇 개까지 이용 가능해? 10개까지 이용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농도 차가 더 커져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늘어 안 늘어? 안 느는 거예요.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요 촉진확산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다가 일정해진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촉진확산이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촉진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고 주로 덩치가 큰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온 같은 물질도 이제 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온 같은 물질도 막단백질을 타고 이동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야. 확산 말 이해되냐? 시원 이해됐어? 오케이. 자, 치워볼게요. 자, 302초 내가 드린 프린트. 자, 맨 위에 세포막은 단일막 구조인데 이 단일막을 확대했더니 인지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막단백질이 여러분 봐봐봐 이 막단백질이 딱 박혀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얘가 좀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봐봐 자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으면 막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있는 형태인데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겠죠? 우리 이거를 유동 모자이크 막 혹은 유동 모자이크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자 거기 그림 밑에 2번 자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있대. 야 얘들아 선택적 투과성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농도 차이가 크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야. 필요한 물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세포막의 기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배우는 게 첫 번째 확산입니다. 자 줄칠말 분자는 스스로 운동을 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부른다. 줄 쳐라 뭐하냐? 그 밑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소모하지 않는다. 자 확산은 소모한다 소모하지 않는다. 소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단순 확산은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애라든지 그다음에 기름 성분은 여기 인지질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다음 촉진 확산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뭐 전하를 띄거나 분자가 큰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 그래프까지 알아두면 땡큐가 될 겁니다. 다음 쪽. 자 다음 쪽. 자 이제는 네. 그러면은 방구 냄새를 맡는 거는 방구 분자가 제 코로 그렇지. 방구 분자들이 네 코로 스스로 퍼져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장에 있던 분자가 제 코로 들어. 그렇지. 그래서 자 화장실 가는데 똥 냄새가 졸라 많이 나. 그럼 코 막으면 돼 안 돼? 돼요. 왜? 코를 막으면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럼 그 똥 분자를 네가 먹는 건데. 뭐 냄새는 안 나잖아요. 아 차라리 냄새 낫지 않아? 왜? 코에는 코털이 써가지고 걔네를 걸러주는데 입은 그게 없어. 똥 먹는 건데 아니 숨을 계속 참고 있습니다. 뒤지겠죠.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정말 더러운 냄새 날 때는요 이 방법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더 냄새를 맡어. 그러면 사람의 코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요 금세 냄새를 못 느껴. 제일 병신은 코 막고 아우 냄새나 똥 퍼먹는 거 똑같아. 어째 똥 나눠줘? 우리 좀 이따가 또 이제 밥 먹을 시간에 어떻게 해? 어? 밥 먹는데 똥 얘기한 거야? 똥 먹는데 밥 얘기한 거야? 아우 쉣. 그래서 코 막고 하는 거 안 좋아. 알았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자 삼투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목은 삼투 현상입니다. 자 확산하고 딱 정반대라 생각하시면 돼.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안 쓰는데 삼투는 거꾸로 저농도 적은 낮은 농도의 물질이 고농도 쪽으로 퍼져가는 현상이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고, 얘 또한 에너지 사용해 안 해? 안 해요. 얘도 스스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을 뭘 안 사용한다? 에너지.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봐봐. 요거는 나중에도 여러분 실생활에서 좀 이용될 게 많아. 자,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거냐면, U자 형태의 자, 실험 장치를 하나 이렇게 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내가 뭘 막아 놓을 거냐면, 세포막하고 똑같은 걸 막아 놓을 거야. 편의상 그냥 세포막을 할게요. 세포막 기능을 하는 애를 이렇게 자, 막아줄 겁니다. 그 다음, 자, 요쪽에다가 내가 그냥 뭐 할 거냐면, 물을 둘 거야. 여기다가 내가 뭘 둘 거냐면, 자, 소금물을 둘 거야. 자, 해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세포막이 없으면 얘네가 섞이지. 섞일 때 물이 이동하는 거냐, 소금이 이동하는 거냐? 물. 소금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확산이라는 얘기는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거기 녹아있는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건데, 내 말 이해되죠? 근데 여기 있는 구멍이, 자 봐, 구멍이 이렇게 작아. 소금의 크기는 덩치가 좀 커. 소금 크기는 좀 커. 그러니까 소금이 여기 빠져나갈 수 있냐 없냐? 못 빠져나가요. 자, 내가 소금이야. 여기 틈이 있어.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틈인데 소금도 나가려고 봅니다. 왜? 여기는 고농도고 저기는 저농도니까. 뭐 되려고 한다는 얘기야? 확산되려고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절로 가려고 했는데 구멍이 좁으니까 부딪히고 튕겨 나오는 압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물만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니? 다시요. 자, 원래 확산이라는 거는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녹아있는 물질 용매냐 용질이냐? 소금 같은 게 용매야 용질이야? 용매. 용질이야. 귀신같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혹시 알고 나한테 그치 개기는 거지. 이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 자, 소금 같은 게 용질이야. 그래서 자, 그 틈으로 확산은 그래서 소금이 이동을 하는 거야. 말 이해됐냐? 그런데 여기 세포막 기능을 하는데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이 나가려고 한다고. 이해되냐? 소금이 확산되려고 하는데 틈이 좁으니까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다. 최근 말 이해되니? 갈 수 없으니까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압력으로 물이 빨리 올라온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 물이 수면이 이렇게 내려가고 소금물의 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산이라고 부르고, 이때 압력 차이를 삼투압이라고 부르고, 완전 심한은 역삼투라는 것도 있어. 똑같은 장치 해놓고 거꾸로 여기 있는 물이 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나중에 고3 되면 배워요. 이제 물론 이제 이과형 아닌 애들은 배울 일은 없죠. 시험에는 안 배울 거고. 자, 다른 친구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게 헷갈린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세요. 자, 물이 고농도야 저농도야? 저는 당연히 물이 저농도야. 소금물은 고농도인 거 이해되냐? 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자, 용매가 이동해, 용질이 이동해? 용매가.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이 용매는 누군데? 물이 이동하는 게 이게 삼투 현상이에요. 알았냐? 말 이해됐냐?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 자, 통 3개를 이렇게 자, 준비해 둘 거야. 통 3개를 자, 준비해 놓고 각각에다가 자, 뭐를 넣어 줄 거냐면, 자, 여기는 물을 넣어 놓을 거예요. 물, 그냥 물. 여기는 소금물을 넣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식염수를 넣어 줄 거예요. 편의상 동물 제품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 내가 뭘 줄 거냐면, 자, 적혈구를 똑같이 이렇게 넣어둘 거예요. 적혈구도 세포거든요. 맞냐? 그러면 자, 간다. 적혈구 안과 적혈구 바깥을 보시면 적혈구 안이 세포 안이니까 고농도냐 저농도냐? 물이 고농도냐 세포 안이 고농도냐? 세포 안이 소금 성분이 있어. 자,
세포 안이 고농도야 저농도야? 대답하기 싫죠? 나 혼자 할게. 알죠? 자, 세포 지금 진심 짜증나서 진심. 그죠? 대답 안 하고 수업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끝내자. 엔드. 나 되게 힘들다 순간적으로. 자,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니네한테 이렇게 좀 하라고 대답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 나도 여러분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재밌어요 수업에. 대답 안 하고 그냥 꿍 하고 있어. 그냥 성격으로 받아줘. 나도 그렇게 하고 내 성격대로. 나 원래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 믿진 않겠지 개새끼들. 자, 다시요. 자, 세포 안은 고농도 저농도야. 고농도. 그래서 세포 안이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입니다. 그러면 세포막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냐, 물이 빠져나오냐? 빠져나와요.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 더 커지는 거야. 알겠냐? 니네 목욕탕 가보면 탕에 들어가죠? 네. 그쵸? 탕에 들어가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지? 네. 그럼 물이 빠져서냐 들어와서냐? 빠졌어. 들어가. 들어왔어죠. 맞잖아. 내 몸도 세포야. 그 물탕이 저농도고 내 몸 안이 고농도니까 물이 들어온 거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알았죠? 물에 불었다라는 표현을 드는 게 세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 펑하고 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터지는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거야. 알겠지? 네. 다음 이때는 소금물 바깥이 자 적혈구 바깥이 고농도야 저농도야? 당연히 고농도죠. 그럼 내부가 저농도겠지. 그럼 물이 빠져나가냐 물이 들어오냐? 빠져나가. 빠져나오니까 이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 조그매지는 거야.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진다. 그림 이해할 수 있겠어? 실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곳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자 저장액이라고 불러.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 세포를 저장액에 넣게 되면 세포의 덩치가 커지면서 터지기도 해요. 물론 식물세포는 터질까 안 터질까? 왜 안 터지죠? 터지는 죽으니까. 동세포 터진다니까? 식물세포 왜 안 터질까? 세포 벽으로 쌓여있으니까 안 터져. 내 말 이해돼?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고농도, 자 자기보다 고농도의 용액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고장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고장액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한다고? 세포들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바닷물에 들어가면 니네 몸이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한 다음에 목 말라 안 말라? 말라요. 겁나 목 마른 게 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식염수는 뭐냐면 세포랑 내 세포 안쪽하고 농도가 똑같습니다. 농도가 똑같은 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등장액, 같은 등자 써서 자 등장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세포 크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럼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겠지 생각하면 안 돼. 자, 봐봐. 세포막은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등장액은 뭐냐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가 아닌 거예요. 쌤 말 이해되니? 쌤 그럼 동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동시에 표현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동시에 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 크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 삼투 현상까지 자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안 배우는데 세 번째는 안 배우는데 이름만 좀 볼게요. 자 능동 수송이라는 게 있어. 세 번째는 능동 수송. 역시 이거는 고2 되면 이제 이과형 애들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야 확산하고 삼투는 지금 에너지 썼냐 안 썼냐? 안 썼어요. 에너지 안 썼어. 근데 보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얘가 확산되지도 않고 삼투도 안 돼. 근데 세포 입장에서 지금 제가 너무 필요해. 그럼 얘를 에너지를 써서라도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써서라도 물질을 흡수한다.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거를 능동 수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능동 수송은 뭐 하냐면 물질을 이동시킬 때 ATP를 사용을 해서 이동시키는 방식을 능동 수송이라고 부르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이 능동 수송을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린 프린트에 일단은 자, 숙제 자체는 304쪽부터 자 319쪽까지 총 76문제야. 선생님이 해설책까지 줄 거니까 자 문제 풀고 여기서 자 채점까지 하고 틀린 거 고쳐 오는 게 자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냐? 자, 일단 좀 필기 좀 해주세요. 필기.